안녕하십니까. EPI 어드바이저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펀드는 KB스타 그리고 미국채 30년의 엔화 노출의 그리고도 합승입니다. 자, 하나씩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30년물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이 ETF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가 상승하게 되면 또 ETF 가격이 올라갑니다. 약간 좀 복잡한 구조다 보니까 비용 구조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다양한 계약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를 기준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ETF에 그러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엔화로 환전하게 됩니다. 자, 환전하고 나면 이 엔화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 해지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면 생긴 엔화를 가지고 미국 달러 채권 투자를 하니까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달러에 투자하게 되니까 엔화와 미국 달러 간의 또 환율 차이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발생합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금리가 마이너스 0.1이고 미국의 페드의 연준의 정책금리는 상단이 5.5%입니다. 이 둘 간의 금리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엔달러 스프레드가 발생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자 비용에 대한 차이 때문에 일단 비용이 한번 발생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 즉 원래 실물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물 채권을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관련돼서 수합,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래로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수합에 대한 수수료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펀드 내에서는, 이 ETF 내에서는 대부분 이제 유동성 자산, 현금을 100을 받아서 원화 예금을 준 대신에 나머지 비용은 계약과 해지에서 대부분 성과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차적인 어려운 부분을 제하고 나면 컨셉을 보시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국채 가격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일본 엔화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국채 가격도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의 엔화 가격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동시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즉 국채 가격의 반등과 엔화 가치의 반등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컨셉이다. 라는 게 이 펀드가 표방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가 그만큼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실 2023년 12월 달에 설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규모가 일단 500억을 넘어섰고 하루 거래액도 5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펀드 사이즈가 커지고 거래가 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기 있는 ETF라는 얘기인데요. 보시면 표면적으로 운영 보수는 0.15%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됐던 간에 이게 원화로 투자를 하지만 엔화로 투자를 해외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엔화가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 국채 투자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서 세금 측면에서는 이제 매매 차익이 일단 배당소득세 형태로 과세가 되게 되고 분배금, 배당 역시도 배당소득세 형태가 강세가 돼서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련돼서는 현재 2023년 연말 기준으로는 배당 형태로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구나라고 짚어놓으시면 실질적으로 세후 수익을 계산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1월 이제 거의 마지막 주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요. 좋은 컨셉이긴 하지만 일단 이 펀드가 12월 달에 상장되고 나서 기초지수라고 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엔화 노출되어 있는 미국 국채 30년물 채권지수의 실제 성과는 4.8% 정도 손실이 났고요. 하지만 실제 이 펀드는 초과 손실이 2.5%가 추가로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기초지수라고 볼 수 있는 지수가 4.8% 손실이 났는데 추가적인 손실이 난 이유가 운용상의 이슈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려운 상품 구조 때문에 엔달러 스프레더라든지 수합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펀드에 다 녹여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운용 보수가
0.15%로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해두시면 최근에 발생한 초과 손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직접 하시는 것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시는 방법 중에서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구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어렵다, 복잡한 부분을 나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ETF도 상당히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엔달러 스프레드라든지 수합에 대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펀드를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계산했던 수익률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뤄내는데 그렇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미국채 30년을 투자하는 ETF가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요. 이 다양한 ETF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팔로우하고 있는 중이니 그 비교한 영상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PI 어드바이였습니다.